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차를 시승해 보러 나왔습니다. 기아에서 SUV 중에서도 판매량이 제일 높은 차량 원투를 달리고 있는 차량 있죠. 소렌토 그리고 스포티지인데, 스포티지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하이브리드보다 가솔린 모델이 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에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아의 새로운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아의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 변속기 자체도 DCT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고, 실내의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이 차량의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봐와서 주행을 더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주행부터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저희가 또 스포티지 구형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구형하고 비교하는 외관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동 변속기랑 추가된 옵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것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연비 정보들을 모두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 후 정보 모든 것들을 전부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과 관련된 옵션들은 모두 켜놓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리본카 청라 지점이거든요. 청라 지점까지 목적지를 한번 찍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헤이 기아, 리본카 청라 지점으로 길 안내해줘.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리본카 청라 지점 딱 나왔는데 그냥 라고 또 대답을 해줘야 되나? 너무 과정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딱 얘기하면 바로 그쪽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과속 방지턱 몇 개를 좀 넘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흔하게 넘는 속도 한 20에서 30? 요 정도 속도로 넘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자동차의 거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는다는 느낌보다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과속 방지턱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이 느낌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듭니다. 약간은 서스펜션 세팅이 많이 단단한 편에 속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주행을 하면서 시내 주행에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포티지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트림이 있죠. 예전에는 그래비티라는 등급이 X라인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거기에다가 투휠 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옵션 같은 것들은 대체로 다 들어가 있는 편이긴 해요. 12.3인치 두 개를 이어놓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들어갔고요. 여기에 뭐 전원용 공조장치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옵션 같은 것들도 보면은 대체로 다 우드 패턴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대시보드나 이런 쪽에도 보면 우드 패턴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이거는 이렇게 좀 높은 트림을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낮은 트림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실내 인테리어 색상 같은 경우에도 블랙으로 좀 한정돼 있기도 하지만, 노블레스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브라운 선택지도 생기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높여서 시그니처 등급으로 올라가면 네이비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등급보다는 노블레스 정도를 선택해서 브라운 시트 같은 걸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없던 게 하나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카메라예요. 사람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사용자의 눈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방을 주시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구를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제네시스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제네시스에서는 G70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에다가 3D로 쏴준 적이 있어요. 이 스포티지부터는 여기에 사용자의 눈을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센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게 좀 예상을 한번 해보면, 추후에는 이런 기능까지 OTA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생각으로 넣었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엔 새롭게 추가된 옵션 중에서 스티어링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를 사용하고 있을 때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을 잡으라고 계속 뜨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정전식 터치 센서를 탑재한 다음에 핸들을 이렇게 가볍게 잡고 있기만 해도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 사람의 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카메라를 탑재해 놓으면 추후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만 인지하면 핸들을 잡지 않게끔 하는 기능도 OTA로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안 넣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하지만 보통 이런 기능들은 플래그십부터 넣어주겠죠. 근데 현대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용자의 눈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인지한 다음에 전방 주시를
조절을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핸들의 진동을 울리고 이 계기판에도 나타내주고 소리로 띠링띠링 하면서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아직은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로를 주행할 때 전방 주시 경고를 켜놓고 운행을 하시면 이 핸들이 안마 기능이 켜져 있는 것처럼 계속 진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방 주시 경고 알림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끄고 주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저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해외나 국내에서나 운전자에게 주의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차로 정말 유명한데 이런 것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경고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함에 있어서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겪는 순간이 아이들링 스탑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오토 스탑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전방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앞차가 출발하는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동이 켜지는 순간이 생각보다 좀 불쾌해요. 내가 이렇게 오토 홀드랑 아이들 스탑이 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고개가 앞뒤로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이 아이들링 스탑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링 스탑 끄고 운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쾌적하게 운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워낙 이렇게 단점이나 이런 것들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좋은 점들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주행을 하면서도 차로 유지 보조 2 기능이 아주 열일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차선의 폭이 계속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유지 보조 2가 차도의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안 끊겨요. 웬만한 상황에서도 이 차로 유지 보조 2가 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켜져 있는 상태로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동을 끄고 나서 나중에 다시 시동을 걸 때 차로 유지 보조 2가 항상 꺼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차로 유지 보조 2를 항상 켜줘야 돼. 요거 살짝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켜져 있는 기능을 좀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좀 보면 좀 단단한 편임에도 노면의 불규칙한 요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나 잘 걸러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큰 요철을 만나다든지 포트홀 같은 것들을 만나면 물론 워낙 서스펜션 자체가 좀 단단하게 세팅돼 있다 보니까 좀 우당탕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벼운 잔 요철들은 꽤나 잘 걸러주고, 그리고 도속으로 올라가거나 좀 급격하게 주행을 했을 때는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이 이 노면을 잘 움켜쥐고 가는 듯한 느낌을 주게 만들어 주네요.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세팅을 진짜 잘했는데?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속도도 조금 더 높여보고, 그리고 주행보조 관련해서도 좀 체험을 해봐야겠죠. 스포티지부터는 HDA2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가 시속 100km니까 시속 100km에 맞춰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HDA2니까 차선 변경까지 자동으로 지원을 하죠. 왼쪽에 차가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경고음을 주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차가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가볍게 방향 지시등을 한번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차선 변경을 끝냅니다. 차선 변경이라든지 HDA2가 어느 정도 상용화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다 보니까 좀 완성형에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도 국내에서만큼은 이 주행보조 기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미국의 FSD, 슈퍼크루즈,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솔루션, 이런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행보조 기능들이 워낙 잘 되거든요.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시내도로에서조차도 주행보조 기능이 자율주행급으로 되다 보니까 현대기아도 최소한 국내에서만큼은 이런 기능들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2-3년 전만 하더라도 HDA2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현대기아도 다른 웬만한 브랜드보다는 주행보조를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3년 동안 그대로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1년 단위로 기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전 기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빨리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국내에 있는 이 법안이나 법규 자체도 막아왔던 것들을 좀 풀어줘야 기술 발전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 시장에서 지금 글로벌 판매량 2위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 앞에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올라가는 IC로 빠져나갈 건데, IC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이 차로 유지 보조 2가 잘 작동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로 유지 보조 2 켜놓고 이 IC를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 여기까지 한다고?
이 정도까지 하니? 오, 잘한다. 지금 저희가 빠져나가고 있는 이 IC나 이쪽이 제일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봉안고속도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는 IC였거든요. 여기 많은 분들이 주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IC가 꽤나 급격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오, 괜찮은데? 가능하면 차로 유지 보조 1에 있는 차들도 뭐 하드웨어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OTA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7단 DCT, 이거 정말 악명이 높았죠. 그 7단 DCT를 버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만 좀 체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속 70에 7단 1500rpm에 물려 있어요. 여기서 다운시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빠릿빠릿하다고? 오, 생각보다 너무 빠릿빠릿하잖아. 아니, 이럴 거면 DCT를 왜 넣어줬어요? 그냥 처음부터 8단 자동 변속기 넣어주지. 아니, 변속 잘 되잖아. 업시프트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되고 있어요. 누른 다음에 거의 뭐 0. 몇 초대 이내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되게 잘하는데? 지금 7단에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엑셀을 밟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밟아볼게요. 밟겠습니다. 밟자마자 다운시프트를 합니다. 너무 즉각적인 반응인데? 와, 이거는 조금 놀랬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사실 이제는 변속기를 만드는데 노하우가 정말 많이 쌓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것뿐만 아니라 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스포티한 경주용 차량들을 제작하다 보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포티지에 들어가 있는 8단 자동 미션은 굉장히 훌륭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랬어요. 오, 진짜 잘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크루징을 하고 있으면 8단이라고 찍혀 있죠. 8단이라고 찍혀 있을 때 시속 100km로 항속 주행을 하면 1750에서 1800 정도 사이 정도의 RPM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연비 주행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시속 100km로 거의 평지에 가까운 노면을 주행하고 있는데 순간 연비가 계속 리터당 18km 이상을 찍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좀 자주 주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시내 주행을 내가 조금 과격하게 주행을 하고 좀 빠릿빠릿하게 다닌다 그러면 보통 한 9km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은 400~500만 원 정도를 더 주더라도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주행함에 있어서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웬만해서는 노면이 고른 편이긴 하잖아요. 뭐 중부내륙 고속도로 이런데 뭐 진짜 옛날에 지어진 고속도로 같은 걸 빼면은 나름 고속도로에서도 정숙한 승차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에 이중 접합 유리나 이런 것들이 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정숙한 편이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생각보다 많이 정숙한 편이에요. 이거 괜찮은데? 이게 지금 준중형 SUV이고 가장 기본 트림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부터 시작하는 SUV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면 이 정도면 많이 가성비 높은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 2,800만 원 깡통 산다 그러면은 뭐 진짜 기능 다 빠져 있고 뭐 옵션 없으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2,800만 원이라는 돈 안에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최신 옵션 사항들이 대거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재출발까지 지원되는 거 들어가 있고요. 차로 유지보조 2 들어가 있고요. 정전식 그립 감지 센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기능들이 죄다 탑재되어 있어서 깡통 차량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자 하면은 노블레스까지는 올라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블레스 정도까지 올라가면 휠 인치도 18인치로 좀 커지기도 하고 1열 통풍 시트 같은 옵션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니와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이 조금 많아지거든요. 특히나 깡통 모델을 사면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막 추천 옵션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가솔린 등급을 사신다고 하면 노블레스가 한 3,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노블레스 정도의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빌트인 캠 2 넣고 그리고 뭐 많이 넣는다 그러면 모니터링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은 준중형 SUV를 진짜 가성비 있게 뽑는 가격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3,400이면 나쁘지 않지? 스포티지 정도인데.
그리고 시내를 주행할 때 이 8단 자동 미션도 많이 개선됐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시내를 보통 주행할 때 1단, 2단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DCT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 탔나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멀미를 유발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 자동 미션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없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8단 자동 미션은 시내를 주행함에 있어서도 전혀 부족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7단 DCT에서 8단 자동 미션으로 바꿔준 거는 진짜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기본 시장 모델 가격이 3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동 미션 바뀐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니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00만 원이 올랐다라는 거 자체는 사실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유 있는 가격 인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수준,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에는 구형과 다르게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아시다시피 글로벌로도 굉장히 판매량이 높은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도 한 달에 뭐 5, 6천 대는 기본으로 팔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유럽에도 가보면 투싼 스포티지, 준중형 SUV급 정도 차체들이 정말 많이 팔립니다. 준중형 SUV급 세그먼트의 시장,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컴팩트 SUV라고 하죠. 이 세그먼트 시장이 진짜 박터지게 싸웁니다. 정말 자동차가 많아요. 웬만한 브랜드에서 이 정도 급의 SUV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박터지는 시장에서도 스포티지가 정말 많이 팔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3,400만 원 정도의 이 정도 차면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청라까지 왔는데 35km를 51분에 걸쳐서 주행했을 때 연비가 12.7km 정도가 나왔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가다서다 반복하고 아이들링 스탑도 끄고 히터도 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다소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16, 17까지도 무리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정 연비는 공인 연비 한 11.5km에 적합하게 딱 그 수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내 주행을 많이 한다라는 분들은 한 10km대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그냥 평균적인 연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라 지점 다 왔는데 구형을 한번 같이 나란히 세워놓고 신형은 디자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과연 구형보다는 나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외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구형 스포티지도 가져다가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 있는 스포티지는 완전 풀옵션급의 스포티지는 아니고 제일 낮은 트림이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건 전면부죠. 전면부 디자인은 거의 싹 다 뜯어 고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나마 비슷한 걸 찾아보라면 이 정도 가니쉬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일단 램프가 진짜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물고기 모양의 부메랑처럼 생긴 DRL이 이렇게 있었는데 신형부터는 기아의 패밀리 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아의 패밀리 룩이 예전에는 뭐 타이거 노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타라이트니 뭐 타이거 페이스니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는 램프를 활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사용하는 램프를 사용했지만 신형부터는 이렇게 4발짜리 램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생긴 것만 보면은 신형이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구형은 이렇게 헤드램프가 차지하는 넓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앞에가 약간 더 신형보다는 옹졸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굉장히 넓어진 편입니다. 이 램프의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가 전부 다 그릴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릴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죠. 근데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가 그릴 안쪽까지 좀 침범해 있다 보니까 그릴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신형이 구형보다는 이 전면부 크기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가 좀 더 우람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그릴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체적으로 만든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파팅 라인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파팅 라인이 X라인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만 블랙 하이글로시로 넣어줍니다. 아이오닉 6도 범퍼
라인 갑자기 한 중간에 센서 들어가 있는 공간에 검정색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해놨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휠도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트림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기아가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를 많이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하죠. 이게 17인치 휠이긴 했지만 블랙 색상과 크롬 색상을 약간 덕지덕지 붙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디자인 랭귀지를 적용한 휠들이 새롭게 나오는 기아 차체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통일성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식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사용한다는 것, 이런 거는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는 점에서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측면은 사실 바뀐 게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뒤쪽을 한번 볼게요. 뒤쪽도 한번 보면요, 구형도 램프가 상당히 예쁘기로 유명을 했었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램프의 이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이 바뀌었죠. 이게 지금 영상으로 자세하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신형의 램프 광량이 조금 더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약간 비늘 같은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요소들을 꽤나 많이 넣어놓은 모습을 보입니다. 뭐 어쨌든 형상 자체를 크게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금형 내에서 최대한의 변화를 좀 긍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향지시등 램프 위치가 바뀌었죠.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 아래쪽으로 방향지시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이 램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형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들어가 있고 신형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게 선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은 좀 더 구별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앞쪽에서는 약간 취향 차이가 있고 어떤 분들은 구형의 디자인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뒤쪽에서만큼은 확실히 신형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방향지시등 위쪽으로 넣어준 거 너무 좋아요. 아니 왜 다른 차량들은 방향지시등을 자꾸 아래로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방향지시등 위쪽에 넣어줘야죠. 아래쪽에 넣어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범퍼 디자인에 살짝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뭐 디퓨저 같은 요소들을 좀 주려고 했다면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은 그냥 과감하게 삭제해버리고 뭔가 좀 더 깔끔한 듯한 느낌을 주려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사실 크게 바뀐 것들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형상 변화를 줄 수가 없죠. 금형을 아예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풀체인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의 변화를 남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부와 후면부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형, 신형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확실히 신형이 뭔가 좀 더 디자인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아의 패밀리 룩에 좀 더 가깝고 그리고 뭔가 좀 더 날카롭고 직선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디자인 요소들도 디테일하게 살짝 바꿔놓다 보니까 저는 구형도 너무 예뻤고 아니 구형이 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차랑 나란히 놓고 보니까 신형이 오히려 디자인이 더 괜찮을지도?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역시 차는 신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스포티지 가솔린 1.6 터보 모델 그리고 시그니처 트림의 투휠 드라이브 전륜 구동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차량이니만큼 신형에서도 약간의 리터칭 정도로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나왔다는 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구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았지만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살짝 빠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듬어서 주행보조라든지 편의 옵션이라든지 또 고속도로 주행보조 같은 것들도 많이 개선된 모습으로 나와서 확실히 좀 더 만족스러웠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7단 DCT를 버리고 8단 자동 미션을 선택한 게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가솔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